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일단 첫 번째 들려드릴 무서운 이야기는요, 무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미스테리에 가까운 괴담이고요. 실화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실화 기반의 괴담인 것 같아요. 환상통 괴담입니다. 환상통. 차분하게 하나둘씩 설명해드리면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환상통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통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통증을 내 신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환자들이 보통 이런 환상통을 느끼냐? 사고나 아니면 어떤 질환, 뭐 피부나 아니면은 조직이 괴사되는 그런 질환 등을 통해서 손이나 발 아니면 신체 일부를 절단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분명히 손이나 아니면 손가락, 신체 부위의 일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부위가 몸에 달려있는 것처럼 어떤 통증을 느끼는 분들, 이런 거를 환상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는 증상이에요. 이번 이야기는 그 환상통에 대한 이야기고요. 과거에 한 남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성분께서 늦은 밤에 그 인적 드문 길을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사고. 지나가는 차에 크게 사고를 당했는데 차가 이분을 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 과정에서 이제 막 바퀴나 이런데 찡기고 낑기면서 그 사고 당사자분께서 손과 발이 절단이 된 거예요. 오른쪽 다리, 오른쪽 팔, 손과 발이 절단이 된 거예요. 보통 그런 데서 뺑소니 당하면은 과다출혈이나 늦게 발견되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가까스로 어떻게 발견이 돼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문제가 뭐냐? 그분이 구조될 때 그 사고 현장 인근에서 절단된 발은 찾았어요. 절단된 다리는 찾았는데 절단된 손이 없는 거예요. 절단된 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현장에 출동한 뭐 구조대원이나 아니면 그 사고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온 경찰분들께서 주변을 잘 뒤져봤는데도 손이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게다가 그 인적 드문 옛날 시대적 배경이 좀 옛날이고 좀 외진 곳이다 보니까 서울이나 뭐 경기권처럼 CCTV나 어떤 범죄를 추적할 만한 그런 CCTV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손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분께서는 결국 병원에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근데 발은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괴사가 많이 진행이 돼서 결국 그 발은 접합하지 못하고 한쪽 다리는 없는 상태로 지내야 됐고 손은 마찬가지로 찾질 못했기 때문에 또 한 손과 다리가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분이 치료 과정에서 환상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료는 재활치료 같은 거예요. 이미 이런 상처 암을 구하는 그런 치료는 다 끝난 상태예요. 분명히 내 오른손은 지금 잘려서 없는 상태인데 잃어버린 그 손을 뭔가가 자꾸 콕콕 찌르고 쥐어뜯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분명히 오른손은 안 달려있는데 불구하고 계속 아프고 콕콕 찌르고 쥐어뜯는 느낌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잃어버린 발에서는 그런 느낌이, 없어진 발은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분명히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이나 이동 동선은 굉장히 따뜻하게 난방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없는 손에서 굉장히 춥고 차가운 느낌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남성분이. 그렇게 손발을 잃은 환상통을 겪는 뭐 여느 일부의 환자들처럼 그런 환상통을 경험하던 중에 나중에 본인이 사고 났던 본인이 살던 그 동네의 어떤 옆 동네 쪽에서 한바탕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소동이 뭐냐? 그 옆 동네에 있는 어떤 건축 현장이 있었어요. 근데 건축 현장 같은 데 가보면 1층에 현장 사무소 같은 거 해놓잖아요. 컨테이너 같은 걸로. 그런데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하고 치우던 중에 그 컨테이너 박스 아래에서 사람의 뼈 조각이 나왔어요. 근데 다름 아니라 손인 거예요. 그 뼈 조각이. 뭐 해골이라든지 다른 시신을 한 사람의 시신을 다 갖다가 그게 유기에서 나온 그런 해골이 아니라 딱 오른손 하나의 뼈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 밑에서. 그래서 신고를 한 거죠. 여기 공사 현장에서 사람의 뼈가 나왔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해서 경찰 쪽에서 이제 조사를 나왔습니다. 조사를 나왔는데 조사 결과 뭐 살인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거기서 왜 뼈가 나왔냐? 알고 보니까 그 사고 당시에 그분이 이제 뺑소니를 당했던 그 사고 당시에 소리도 막 그 조용한 동네에 사고 나면 막 소리가 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옆 동네 떠돌이 개가 그 소란을 듣고 동네를 배회하다가 어라? 길거리에 뭐가 떨어져 있네? 하고 보니까 그게 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홀랑 물고 자신의 그 보금자리였던 컨테이너 아래 있는 작은 땅 파서 만든 그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손을 질겅질겅 씹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뼈만 남게 됐을 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환상통 괴담이라는 게 그렇다면 뭔가 이 내 본체와 잃어버린 내 신체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 뭔가 질겅질겅 씹고 뭔가 뜯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뭣도 모르는 그 떠돌이 개가 사람 손을 계속 씹었던 그 통증을 느꼈다는 건데 과연 우리의 인체는 서로 떨어져 있을 때도 그 감각이 공유되는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 환상통 사고 피해자의 착각이었을까요? 제가 이 환상통 괴담이라는 거를 왜 조금 공감을 했냐면 김학철님께서 개는 사람의 손인 걸 알 건데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강아지 중에 그 개, 동네 떠돌이 개들 중에서요 그게 사람의 신체인지 뭔지 관심 없는 개들 많아요. 이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예전에 여러분들 전부 그 구포역 괴담 아시죠? 구포. 예전에 그 기차가 구포역에서 탈선 사고로 진짜 사람들 수십 명인가 수백 명 이렇게 죽었잖아요. 구포역에서. 그때 난리도 아니었대요. 구조대원들도 그렇고 그 사고 현장을 갔던 분들이 무슨 진짜 푸죽간 고깃덩어리 막 널려진 것 마냥 그 현장이 엄청 참혹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당시 그 동네 사시던 주민분들이나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떠돌아 구전되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동네 떠돌이 개들이 막 고깃덩어리 같은 걸 물고 다녔대요. 근데 그게 다 사람 시신이나 그런 쪼가리를 물고 다녔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이야기도 뭐 괴담이긴 하지만 전혀 뭐
물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뭐 과장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겠지만도 충분히 그런 상황에서 뭣도 모르는 개나 고양이들이 그런 거 충분히 물어갈 수 있다. 뭐 그렇게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까 전에 제가 무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인터넷에서 떠돌던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건 아니고 좀 신기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제목이 좀 웃겨요.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좀 웃긴데, 이 무서운 이야기의 제목이 군대 샤먼킹이에요. 군대 샤먼킹. 이게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었는데, 제목이 이제 떠도는 제목은 군대 샤먼킹이고, 원글 제목이 지 눈에는 귀신이 보인다던 후임이 있었음, 요거예요. 그래서 군대 후임이 귀신 본다 이런 얘기인데,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니, 자기 어머니도 무당하시고 자기 누나도 무당을 하고 형은 신내림 받다가 귀신 들려서 정신병원 갔다고 하더라. 여튼 그런 가족적 배경을 가진 희한한 애가 있었는데, 얘가 귀신 보인다는 게 뻥이 아니었던 게, 한 번은 이제 군대에서 어느 산에 유해 발굴을 하러 갔었대요. 보통 뭐 6.25 참전용사 뭐 시신 발견되지 않은 분들 수습한다고 이렇게 산에서 유해 발굴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유해 발굴에 동원이 됐는데, 그 귀신 본다는 후임이 얘가 갑자기 어디 막 나무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 나무랑 막 쫑알쫑알 혼자 이야기를 하더니, 남들은 아무리 뒤져도 잘 못 찾는 유해를 그날에만 혼자서 20구를 넘게 찾았대요. 그냥 그 유해 발굴 동원돼서 남들 못 찾고 다 일일이 땅 파서 노가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 산에 서 있는 어떤 나무랑 혼자 쫑알쫑알 이야기하더니 20구를 찾아냈대요, 시신을. 그래서 원래는 그 연대장이 시신 한 구 찾을 때마다 한 구당 휴가를 하나씩 준다고 공약을 걸었었는데, 그 연대장이 그 친구가 그렇게 한 번에 20구를 찾은 걸 보고 감동해서 중대 전원의 휴가를 다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같은 중대원들이 경의를 표하면서 그 친구를 샤먼킹이라고 불렀대요. 샤먼킹. 그래서 야, 샤먼킹, 너 처녀 귀신 같은 거, 귀신도 보이냐? 처녀 귀신 같은 것도 보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샤먼킹이 이러더래요. 그게 보이기는 보입니다만 처녀 귀신은 처녀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불침번 서다가 처녀 귀신 봤는데 얼굴이 저희 대대장 닮은 귀신도 봤다면서 그 이후로 아무도 처녀 귀신 타령을 안 했다. 뭐 이런 썰이었어요. 좀 신기하면서도 재밌더라고요. 청양군에 우리나라에 있는 청양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청양군에 가면 안동부지라는 아담한 소류지가 있습니다. 안동부지. 여기는 낚시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꽤나 많이 알려져 있는 소류지예요. 아는 사람들은 아는 그런 소류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전에 제가 실제로 제보를 받았던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내용도 엄청 많아요. 근데 증언들이 되게 비슷해요. 증언들이 되게 비슷한데 뭐냐, 이 안동부지에서 밤낚시를 하다 보면요, 새벽 1시, 2시의 늦은 밤에, 심지어 주변에 뭐 아주 그 안동부지라는 곳 가까이에 무슨 민가 같은 게 있는, 그 아주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 바로 앞에는 큰 도로가 또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밤에 낚시를 하고 있다 보면은 소리지 근처에서 계속 애들이 막 웃고 떠들고 뛰노는 소리가 들린대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거기서 낚시를 했던 많은 분들이 비슷한 증언을 해요. 특히 밤에 가면 아이들의 뭐 옆모습을 봤다,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근데 그 소리가 어린아이 한 명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 명의 소리다. 이런 증언들이 계속해서 그 안동부지라는 곳 근처에서 들려와요. 그런데 실제로 왜 그런 어떤
그런 귀신 소문에 대한 것들이 돌았나 보니 실제로 그 안동부지 바로 앞에 있는 도로에서 예전에 학원 버스랑 소나타 차량이 충돌을 했대요. 충돌을 해서 어린아이 대여섯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대요. 실제 사건입니다. 뉴스 같은 데도 좀 나오나 봐요. 예전에 제가 제보받았던 사연은 그 안동부지 낚시터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사연들을 앞에 밑밥을 깔아주시고 본인 얘기를 하셨는데, 밤늦게 어디를 갔다 오다가 뭐 담배를 핀다 그랬나 아니면은 갑자기 오줌 마려워서 그랬다 그랬나, 그 안동부지 앞에 무슨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실제로 그 안동부지 이렇게 로드뷰 같은 걸로 보면 길 건너에 이렇게 주유소가 있거든요. 거기를 뭐 소변을 본다 그랬나, 담배를 한 대 피고 간다 그랬나, 거기 아무튼 차를 정차를 했대요, 밤늦게. 근데 거기서 뭔가 애들의 형체, 애들이 막 어디서 막 소리는 들려. 애들이 막 웃고 떠들고 뛰노는 소리가 들렸대요,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두리번 거리는데 소리는 있는데 그 위치가 파악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두리번 거렸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궁금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 장소랑 막 이런 걸 검색을 해봤나 봐요. 본인도 느낌이 있죠. 이게 내가 애들이 많이 놀만한 장소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어디서 들리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랑 진짜 밤늦게 사람 인적 드문 데서 어린애들이 돌아다닐 때가 아닌데 막 그런 소리가 밤에 났어. 그러면 좀 쎄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그 소리를 듣고 쎄하니까 본인이 차를 세웠던 그 주유소랑 뭐 그 근방에 대한 뭐 검색어 같은 걸로 키워드를 쳐보니 그 사고에 대한 기사 같은 것도 확인이 되고, 실제로 거기서 어린아이 귀신 같은 걸 봤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얘기를 오랜 옛날에 저한테 한번 제보를 해주셨던 분이 있어요.